입에서 나온 말은 천명의 귀로 들어간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거둘 수 없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말한 사적인 이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가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솔직함이 미덕은 아닙니다. 특히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유하는 순간 내 삶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5가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에서 벗어나 더 지혜롭고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플라톤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무조건 말하는 것이 정직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이 곧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까요? 때로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본능이 있으며 나의 진솔한 고백이 언젠가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공감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개인의 약점이 경쟁 속에서 약점이 아니라 타인의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 순간의 감정으로 깊은 사생활을 공유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할 수 있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내 감정, 가족사, 재정 상황, 미래의 계획처럼 나의 핵심적인 사생활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공유하되 불필요한 정보까지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과장되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말을 조심하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중요한 진실만 신중하게 다룬다면 인간관계에서도 더 현명하고 안전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무지한 다수보다 현명한 소수의 조언을 따르라.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며 철인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의지하려 하지만 무지한 다수의 의견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는 괜찮아, 그냥 다 말해도 되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조언을 하기에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 즉 경험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맞다고 믿는 의견을 내놓지만 그 조언이 나의 상황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면 일부는 공감해 주지만 일부는 이를 약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상사 너무하네, 그냥 사표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관점에서 충고할 뿐 나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가 조언하는 방식과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조언을 들을 때는 그들의 경험과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더라도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무지한 다수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의견을 선별하여 듣는 것, 그리고 결국 나의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잘못된 조언은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듣되 걸러들을 줄 아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중의 평판에 휘둘리지 마라. 플라톤은 대중의 여론은 언제나 변하며 진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평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좋게 평가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생활조차 타인의 평가에 따라 공개하거나 숨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NS에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여행, 비싼 음식, 좋은 차를 자랑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꼭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남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결국 나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타인의 시선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대중의 평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친했던 사람이 사소한 오해로 나를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성공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는 삶이 정말 의미 있을까요? 플라톤은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흔들리다 보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나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대중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내 삶을 과시하거나 내 속사정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평판이 내일도 같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 것인가? 사생활을 지키고 나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대중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플라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약점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쁜 일이나 속상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심지어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을 잊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말과 행동은 기억됩니다. 특히 화를 내거나 슬픔을 쉽게 드러내면 나의 감정이 누군가의 흥미거리가 되거나 때로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앞에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존중받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감정을 쉽게 공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한때 친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흘린 감정들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상대방은 나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절제는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기쁘거나 화나는 순간에도 한 박자 쉬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을 나눌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감정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그 감정 속에 가두려 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무지한 자들과 진리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진리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신념과 가치관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 신념과 가치관을 함부로 드러내면 누군가는 그것을 조롱하거나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을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비웃거나 반박하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믿음에 따라 판단하며 내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종교,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가치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감정이 개입되고 결국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나를 더 이해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철학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말하면 응원해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격려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로 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 이런 말들은 나의 신념을 흔들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신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만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둘째, 필요하지 않은 논쟁을 피하세요. 어떤 의견도 100% 옳거나 그른 것은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가치관과 목표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는가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신념과 가치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나의 신념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지고 때로는 나를 위협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5가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흘린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지한 다수보다 현명한 소수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모든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의 평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감정이 곧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내 신념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사생활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신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통찰과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빛 계단이었습니다.